안녕하십니까?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짐을 기꺼이 지고 살아온 이제는 조금 지쳐버린 평범한 아버지 최영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 고백이 여러분의 시린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고독한 길을 걷는 우리 세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병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지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 투명한 약봉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최영호는 가끔 그 약봉지가 마치 제가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컵에 털어넣는 그 쓴 알약들이 사실은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삼켜왔던 그 수많은 눈물과 한숨의 결정체는 아닐까 싶어 가슴이 아릿해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참 지독하게도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사과 한 조각이 더 달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굽이다 다른 구두를 끌고 다니면서도 자식 녀석 운동화는 제일 좋은 브랜드로 사주고 싶어 밤잠을 줄여가며 특근을 뛰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엄마는 배 안 고프다. 그 거짓말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진실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것보다 자식 마음이 다치는 게 더 무서웠던 참으로 바보 같고도 위대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한 친구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막노동을 해서 아들 둘을 모두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남들이 보기엔 자식 농사 제일 잘 지은 성공한 인생이지요. 하지만 그 친구의 손에는 늘 낡은 약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 똑바로 서기도 힘든 몸인데 아들 결혼시킨다고 수술비까지 아껴가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정작 아들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고 아버지가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는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영호야, 내 허리 굽은 건 자식들 펴주느라. 그런 건데 이제 와서 자식들 눈치 보며 약 사먹는 내가 참 처량하다. 그 친구의 마른 눈매에 고인 눈물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게 어디 그 친구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준비는커녕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 부모들이 천지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한 사연은 제 가슴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번 돈으로 자식들 유학까지 보낸 할머니가 정작 본인은 암 투병 중임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연락도 못하고 홀로 고독하게 삶을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식들은 장례식장에서 왜 말씀 안 하셨냐며 울었지만 그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의 미안함을 덜어주려 자신의 아픔을 숨겼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이토록 가혹하고도 처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아온 그 세월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좋아서 한 희생 아니냐, 누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느냐고요. 참 차갑고도 아픈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가난의 대물림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남들 앞에서 기 안 죽게 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란 것은 거창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픈 무릎을 보고 건네는 진심 어린 걱정 한 자락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명절이면 용돈 몇 푼 던져주고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자식들, 부모의 아픔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해버리는 무관심 속에
우리는 점점 더 외로운 섬이 되어갑니다. 사건 사고는 또 어떻습니까? 고령화 사회라고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정작 부모를 모시는 것은 이제 효도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른바 불효소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최영호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내 집을 팔고 내 건강을 팔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과 외면이라니요. 법은 자식의 손을 들어줄지 몰라도 무너진 부모의 가슴은 누가 다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온 도덕과 윤리가 자본주의의 차가운 논리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저는 서랍 속의 낡은 사진첩을 꺼내봅니다. 그 속에는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제가 있습니다. 자식을 등에 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 그 남자는 자신의 무릎이 닳아 없어질 줄도 어깨가 굽어 펴지지 않을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로지 등에 업힌 자식의 무게가 행복이라고만 믿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노인은 누구입니까? 약 기운에 취해 멍한 눈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자식들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이 고작 이 약봉지 가득한 삶이었나 싶어 서글픈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최영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헛된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고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을지언정 여러분이 흘린 그 땀방울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를 키웠고 여러분이 참아온 그 눈물이 우리 자식들의 비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자식이 몰라준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성자들입니다. 이제는 부모라는 이름의 갑옷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 걱정은 그만 접어두고 이제는 여러분의 아픈 무릎을 먼저 챙기십시오. 쓴 약만 드시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사랑했던 만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저 최영호도 이제는 약봉지 뒤에 숨겨진 제 이름을 찾으려 합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최영호라는 한 남자의 삶을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약봉지를 보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훈장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귀한 희생을 저는 압니다. 우리 동료들이 압니다. 비록 자식들이 다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토닥이며 위로합시다.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너는 정말 멋진 부모였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그 길고 긴 세월,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은 약봉지보다 꽃길이 더 많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 최영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가장 큰 응어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우리 세대의 더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